자, 이번 강의도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여기에 3강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주식 및 해선의 실패자. 알코올 중독자와 주식 곧 해선 실패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상태에 있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깊이 추락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들이 이러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패배자들은 종종 육체적 문제를 겪는다. 이게요,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는 패배자, 엔돌핀이 안 돌아. 그러니까 또 뇌 피로가 육체 피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약물 등등이 만성 알코올 중독자만큼은 심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거래의 진실. 거래는 비밀이 없다는 게 비밀이다. 거래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 훤히 다 보이죠. 단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은 잘 모를지라도 보이는 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자, 성공은 노력과 자제심,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이게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향상되는 거죠. 또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을 요구한다. 거래의 원칙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왜 매력적이냐? 보세요. 당신 경주가 시작된 후 베팅을 하여 경주가 끝나기도 전에 돈을 거두어 갈 수 있다. 끝난 후에도 가져올 수 있고 도중에도 어느 정도 약간 수익이 났으면은 그걸 보존할 수 있느니 이러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하지만 생존과 수익을 위한 전투는 위험으로 가득하며 스릴과 흥분이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 놓는다. 스릴과 흥분이라는 것은 감정이죠, 감정. 세 번째, 거래에 관한 자세. 프로는요, 군중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결정한다. 시장이 그를 속인다 해도 그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대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프로는요, 어떤 실수나 이걸 했을 경우에는 내가 왜 그 실수를 했는지 우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프로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남을 탓하죠. 자, 그는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위를 점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 남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동안에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재빨리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프로는 자신의 지식을 남들에게 알려주는데 열성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래 기법에 관해 묻지만 그는 성공의 열쇠가 자제심,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인에게 가르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교육도 해봤지만은 어떤 그 심리 부분에서는 가르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내 마음 같지가 않거든. 그 사람도 개성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지식은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그러나 심리는 자기 스스로가 느껴야 돼. 그것은 트레이딩의 어떤 고통과 역경을 맞이하면서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어렵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자제심. 자제심을 갖춘 사람은 거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조사를 한다. 제가 이제 차트 분석하는 것도 이 조사입니다. 그는 모든 원칙을 테스트해보고, 보세요. 시장에서 조사하여 거래 신호를 찾고 기록을 공들여 작성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떤 핵심 패턴을 공들여서 작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남겼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검증을 했죠. 검증.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조사, 관찰했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의 신호, 핵심 패턴을 찾고 기록을 공들여 작성했다. 그게 뭐예요? 반복 차트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기록 덕분에 그는 시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을 검토하고, 이게 이제 심리 부분과 정신적 자산이죠.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방송했던 트레이더의 수시 교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과 거래에 관해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무척 해로운 행동이다. 자제심 있는 거래자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교육하는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야기가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실패한 패배자들의 어떠한 것을 들어보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잘 안 만나기 시작했죠. 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거래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 자, 모든 거래자, 특히 초보자는요, 소수의 시장에 집중하고 매번 자신의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자기 관찰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나면이 내가 과연 그 트레이딩에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간에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받는데 목표가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심정을 동시에 우리가 관찰하고 또 나를 평가함으로써 나의 어떠한 실력을 기술 심리적으로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자본이 너무 많거나 너무 많은 주식을 추적하면 거래에 부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력도 없으면서 시장 여러 군데를 손대면요, 도리어 손실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거래의 최종 목표이지만 이를 위한, 그 목표를 위한 첫 단계로 당신은 먼저 거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돈을 버는 것이 거래의 최종 목표죠.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예요? 당신은 먼저 거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배움의 중요성이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좌로 거래할 때 거래가 배우기가 쉽고 부담도 덜하다. 미니 계좌 같은 거, 그래야지 좀 부담이 없으니까. 거래를 하며 흥분한다는 것은 곧 곤란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제 초보자들의 현상을 이제 저의 경우 보면 손실 나도 그냥 가슴이 뛰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익 나도 가슴이 뛰어. 흥분돼. 모처럼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것은 바로 곤란에 빠질 것이라는 신호라는 것을 얼른 인식을 해야 돼. 그 손실 날 때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저도 이제 손실나는 거래에서 제가 아차 한번 순간에 이미 물렸어.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청산하지 못하고 지리를 끌고 가면서 나중에 손실 났을 때 제가 제 대가를 친다니까. 이런 미련한 놈하고 제가 저한테 욕을 해요. 그리고 책상을 꽝 친다든가. 왜?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사실 최상의 거래는 처음에는 애매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래에 뛰어드는 것은 우리의 원칙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애매한 자리가 있거든요.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차트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거래 심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레이딩 심리라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 이미 했습니다만은 편집해서 올라갈 겁니다. 트레이딩 심리라는 거. 거래 성공으로 가는 기회에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요소다. 이게 거래 심리, 곧 트레이딩 심리입니다. 거래의 심리적 요구사항은 거래의 심리적인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죠. 직장 생활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자, 독립성, 진취적 정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책임감은 뛰어난 거래자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제가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건 적어 놓는 건데, 거래에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스템은 어떤 기간에 대해 손실보다는 이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이런 시스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이제 테스트도 하죠. 전선화된 테스트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수동 테스트로 모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거래의 경험을 매우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데는 더 큰 이점을 넣을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개발한 게 바로 예전에는 CTS 수동 트레이딩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동하고 수동을 겸한 그런 차트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걸 전부 제가 다 테스트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AI가 다 이렇게
여러분의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AI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지 능력이 복잡함이 그 시장의 군중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가속도의 법칙이랄까 이런 거 전사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조화 그걸 말하는 거죠.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질에도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수동으로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 4개 변수는 대부분 변경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수치 변경은 할 수 있어요. 4개의 변수가 있지만 자금 관리 원칙을 비롯한 몇 가지 원칙들은 고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없앨 경우 시스템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 계좌를 무제한적인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보호 차원에서 어떠니 방어막인 안전한 시스템을 갖다가 거기다가 장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손실 제한 주문입니다. 자, 모의거래는 자재심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래에서 돈을 잃고서 모의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이를 통해 날마다 자기 목에 숙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숙제. 매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모의와 실전은 틀리죠. 자, 제대로 할 경우에 모의 거래는 실제 거래와 거의 비슷한 시간이 든다. 그렇죠.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나 모의 거래 결과는 실제 거래 때보다 늘 좋게 나타나는데 이는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심리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 스케일. 이게 이제 상하의 개념인데요. 서로 다른 시간의 스케일의 신호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은 도전이자 기회다. 우리는 신호를 상쇄하여 최상의 신호만을 남겨줄 수 있다. 단기와 장기 차트는 중간 시간 스케일에 5라는 법칙을 적용하여 정의한다. 5의 배수죠. 배수. 단기 차트를 이용하면 시장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차트로 요게 중요해요. 요게. 상하이 차트 개념 중에서요. 장기 차트로 전략적 결정을 내린 뒤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상하이 그 차트에서 상위는 방향성이고 중요 하위는 그 목표점을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리고 하위 차트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이에요. 적절한 타이밍. 자, 그 다음에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 자, 이걸로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장영환 선생의 주식 트레이딩을 시작하라 제 12장인가 거기 보면 상하 차트의 개념이 성공의 열쇠라고 그랬죠. 이걸 놓고 제가 6중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상하이 차트 개념. 그리고 제가 발전시킨 게 6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 그건 뭐냐. 볼린저 밴드를 여기에다가 이평선 차트에다가 별도로 떨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입혀버렸죠. 왜? 간단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자, 3중 스크린의 핵심 원칙 하나는 여러 개의 시간 스케일을 통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시간 스케일은 장기에서 단기로 옮긴다. 그러니까 상위 차트에서 하위 차트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중위 차트가 있겠죠. 예컨대 주간 차트, 일간 차트로 작업한다면 강세장을 예상하든 약세장을 예상하든 주간 차트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상위 차트에서 전략적 방향성이죠. 결정을 내리고 일간 차트에서는 전술적 결정을 내리고 마지막에 일중 차트죠. 이제 하루 차트에서 이용하여 3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이용하여 진입 시점을 결정한다. 이게 매매 타이밍이죠. 방금 설명했죠. 자, 진입. 상향 돌파 시 안착했을 때 매수하면 추세를 탈 수 있는 반면 하향으로 후퇴 시 매수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하향 조정, 눌림목을 말하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탔어요. 이렇게 올라탔으면 여기에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하향 조정받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거든. 이때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향 조정이라는 거고 상승할 때는 하향 조정. 요걸 눌림목이라고 그래. 하락할 때는 반대 개념이겠죠. 요렇게.
여기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매도 칠 거 아니라 올려 붙였을 때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거든요. 이것도 눌림목이죠. 이때 매도를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둘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진입기법이다. 진입이라는 것은. 하지만 다음날 개장 때 어떤 가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면서 알지도 못한 채 주문을 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는 29가 이익 실현이라는 게 있겠죠. 거래 청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장기 거래자는 지수 이동평균선이나 그 다음에 저항선, 그 다음에 채널을 주시하는 반면, 채널이 뭐냐면요, 채널은 우리가 그 버린저 밴드 보면 상하단 밴드 있죠. 이걸 채널이라고 그래요. 채널 주시한 반면 단기 거래자는 채널이나 그 다음에 강도 지수의 스파이트 등에 집중한다. 강도 지수 차트가 있죠. 근데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지지와 저항이 다 있어. 이평선 차트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평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일 고가 1차 피벗 저항, 2차 피벗 저항들, 또 제가 디마크라는 것도 있는데 디마크는 빼버렸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직감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직감. 자, 오늘 직감에 따라 팔면, 매도하면 내일은 직감에 따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는 거야. 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약간의, 즉 말하면 유격은 있겠지만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빠른 길이다 이 말이에요. 빠른 길. 우리가 그 도로에 그 사거리에 있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빨간불이 켜지면 못 가잖아요. 누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빨리 가라는 의미다. 그것은 억지 주장이고, 왜 신호등에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냐 말이에요. 질서 속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되겠죠. 그게 원칙인 거예요. 거래. 제가 예전에 뭐 10년 훨씬 넘죠. 내가 뭐 22살 때인가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장충 공항에 내려서 들어가니까 이거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개판이더만 아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들 잘 피해서 또 가.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란 말이에요. 이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 제한 주문을 엮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공부를 한다든가 것은 모든 것은 어떠한 거래를 질서 안에서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게 3강을 마치겠습니다.